안녕하세요. 적폐청산입니다. 이재명과 이낙연 중에 누가 위기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?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이재명과 이낙연의 그 상황 판단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30만 원씩 1인당 다 지급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사방에서 또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있죠. 전 국민 지급하면 안 된다. 선별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. 뭐 야당에서는 그 전에 1차 지급할 때는 전 국민 다 지급하자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까지 선거도 끝나고 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선별 지급해야 된다. 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. 이렇게 통합당에서 나와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여당에서는 이낙연 의원의 호위무사로 보이는 신동근 의원이 선별 지급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어요. 뭐 이런 발언이 나온 이후에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.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이나 액수를 따지는 건 옳지 않다. 네, 옳지 않답니다. 뭐 미리미리 검토하는 거 이런 거 옳지 않다. 옳지 않답니다. 이게 지금 할 말인가? 이해가 안 됩니다. 저는 이런 말이.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에도 훨씬 더 진지해야 한다. 식량이 있는 곳간이잖아요. 다들 지금 아사 직전인데 나라에서는 곳간을 붙들고서 그걸 안 풀고서 자기네들 먹으려고 그러나? 있는 거라도 빨리 나눠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서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곳간만 지키려고 그래? 부자들 세금을 안 거들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.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의도는 그 반대죠. 지금 전 국민 나눠주자는 것도 나중에 증세를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을 좀 줄여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죠. 지금 이낙연이나 신동근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더 하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이 있는 거고 그 경제 혜택은 있는 사람들,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향후 또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굉장히 효과가 좋은 복지 정책도 되고 경제 정책도 되는 아주 훌륭한 정책입니다. 그리고 또 27일에는 재난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. 고통을 더 많이 받는 분께 드리는 게 맞다. 그게 정의에 맞고 복지국가 개념에 합당하다. 그리고 28일에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 것인가를 판단하기도 전에 얼마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이것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. 또 옳지 않아요. 뭐 자꾸 옳지 않다 그러네요. 이낙연 의원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사전에 검토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네요. 일이 터져야지 뒤늦게 검토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잖아요. 그리고 코로나가 뭐 1, 2주 만에 이게 매듭이 지어지나요? 네, 이 그림은 전 세계 실시간 코로나 현황입니다. 여기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1일 증가 그래프인데요. 7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인데도 이낙연 의원은 굉장히 그 한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. 굉장히 한가하게 국정을 운영할 것 같다. 이재명 지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비하면은 이낙연 의원은 뭐 다음 주에 더 상황을 지켜보고서 판단을 하자. 뭐 이런 얘기 할 사람입니다. 비교가 아주 많이 되죠. 그러면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? 중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도 이 코로나의 유일한 대책은 내수부양이다.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내수부양에 총력을 기울인다. 이게 지금 5월달 기사예요.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내수 부양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뭐 1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.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 집단은 단체로 이재명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주장하는 재난 경제 대책을 호도하면서 복지 정책의 개념을 모른다.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은 계속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. 1차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주장으로 해가지고 전 국민 지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단기간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내수 부양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
그게 지역화폐 때문이죠.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이해력만 있어도 복지를 겸비한 경제정책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들을 해대고 있어요.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 주장을 안 했으면은 현금으로 또 지급을 했을 겁니다. 현금 받은 사람은 지금 뭐 경제도 안 좋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저축을 하기 마련입니다. 하지만 전 국민 지역화폐를 줘가지고 이 전국에서 골고루 사용됐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봤죠. 이재명 지사의 그 최종 목표는 뭐냐? 소액이라도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. 이런 것이 뭐 예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죠.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뭐 정부의 각종 예산 낭비 줄이고, 그리고 항상 얘기를 했던 뭐 국토보유세 등을 통해 가지고 목적세로 국토보유세를 거두면은 이걸로 기본소득을 주겠다, 이런 목적으로 해서 세금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도 막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뭐 단적으로 지금 국토보유세를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예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.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성남시장에서도 돈을 뭐 한 군데 개발을 하면서 5,500억 이상을 벌었습니다. 대장동 개발 그 사건 아시죠? 성남시장 1개 시장이 5,500억 원을 벌 정도인데 예산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, 이게 전국적으로 계획을 잡고서 한다면은 훨씬 많은 금액을, 여러분의 세금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 세금을 아껴 써서 여러분들에게 복지로 나눠주고 경제정책으로 쓰고, 이런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유일한 대권 주자예요. 아시겠죠? 네,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,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좀 홍보 좀 하셔야 됩니다.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